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도 고성국 TV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중 간에 전개되고 있는 신그레이트 게임의 본질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미중 신그레이트 게임 혹은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은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게끔 영원히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작전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눠버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바로 티베트, 신장 남부 몇 개 지역 그리고 만주와 동북 삼성 정도를 분해해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4년 7월 28일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석상에서 중국을 해상 봉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하신 대로 현재 중국을 해상 봉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역시 미중 패권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될 점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생산시설 및 에너지 저장시설을 모두 폭격했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란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고 중국은 중국산 무기를 이란에 거기에 대한 보은으로 되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에 공급된 중국산 무기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을 거의 초죽음 상태로 무력화시켜놓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모든 에너지 관련 시설을 폭격하게 되면 중국은 에너지 공급에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중국 내부는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모든 산업이 붕괴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4-5배 이상 폭등하게 된다면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 제품보다도 더 비싸지게 되고 알리, 테무 등등에서 판매하는 저가 제품이 쿠팡에서 판매하는 한국산 제품보다도 훨씬 더 비싸지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중국 내 모든 산업이 줄줄이 부도가 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중국 전역에서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홍수가 나서 피해 지역이 속출하고 있는데 안희성 같은 곳에선 뜻밖의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올해 겨울까지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말미암아 수억 명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양자강, 양쯔장 삼각주에서는 중국의 GDP 25% 내지 30%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미 거의 모든 회사, 공장들이 파산해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지나간 코로나 봉쇄 기간, 우한 폐렴 3년 동안 약 4억에서 5억 명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하루에 중국 전역에서 30만 명씩 사망했다는 꼴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의 도시에서 인구가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사망해서 사라졌다는 뜻이고 현재 중국 인구가 현존하는 인구는 8억 명 정도 혹은 그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들이 중국 내부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그나마 살아남은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게 되면 올 연말까지 수억 명이 더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중국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젊은 사람들도 아무런 증세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 부품 수출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있는 수십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가동을 중단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모든 전기차들이 전기 공급 부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원전 가동이 중단이 되고 에너지 공급도 부족하게 되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점점 감소하게 될 것이고 전기차 한 대에 반도체가 대략 200에서 300여 개가 들어가는데 전기차 산업이 붕괴되면 중국은 반도체 산업, 배터리 산업, 전기전자 산업, 타이어 산업, 군수 산업, 인공지능 산업 등 첨단 산업이 모두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은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기 때문에 원전이 없으면 산업 육성이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산업을 살린다고 하면서 중국산 해상 풍력과 태양열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올 겨울쯤 되면 중국은 에너지 부족, 전기 부족, 은행 파산, 기업 파산, 실업, 전염병 등으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55% 부과하는데 그러면 모든 중국 내 기업은
줄도산을 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시진핑이 축출하느냐, 축출되거나 축출되지 않거나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미 중국 공산당 정권은 그 종말을 고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을 흡수 통일할 생각을 갖고 있고 북한을 해방시켰다고 하는 정치적 업적을 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이 힘이 빠지고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바로 북한을 접수해서 남북한을 흡수 통일시키는 한국군을 그 이후 압록강, 두만강, 북중 접경 지역에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군과 미 연합군이 합동으로 압록강, 두만강을 지킬 경우 중국 공산당은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결국 과거 1991년 소련이 패망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랭이가 찢어지고 내부 경제가 피폐되어 결국 도산하고 멸망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므로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우주에 돈을 쏟아붓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골든돔을 미사일 방어망이라고 해서 미국 전역에 설치를 하고 우주에서 중국을 괴멸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중국은 우주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경제는 100% 파산하게 됩니다. 골든돔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허공에 돈을 탕진하도록 만들어서 중국 공산당을 해체, 분열, 파괴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산 미 공군기지에 F-16 최신형 31대를 배치하고 군산에 F-35A 스텔스기 20대를 상시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공군이 주문한 20대의 F-35A도 27년부터 군산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주일미 해군, 주일미 공군, 주일미 해병대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노후된 전투기는 모두 후방으로 물러나고 최신 F-35A, B, C 등과 같은 스텔스기를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최신 F-35 계열의 스텔스기가 수백 대가 배치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미국은 B-1B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전략 핵 폭격기를 일본 기지에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중국이 도발하게 되면 그냥 전쟁을 해서라도 중국을 박살, 괴멸, 제거해버리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당했는데 이 역시 이 탄핵도 미중 패권 전쟁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우주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미국의 모든 우주 기술이 한국으로 이전되었고 당시 한국에 최초로 미 우주군이 파견이 됩니다. 달 탐사 우주 발사체 기술 아르테미데스 계획이죠. 이 우주 발사체 기술을 미국이 한국에게 이전하였고 이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과 동일한 기술입니다. 다탄두 핵미사일 기술과 동일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 발사체에 달 탐사용 위성을 싣게 되면 인공위성이 되는 것이고 핵탄두를 탑재하게 되면 핵미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우주에서 탄두가 여러 개로 분리되는 기술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탄두 핵미사일 기술과 동일합니다. 한국이 핵무장만 하면 핵미사일이 한 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탄두가 10개로 분리가 되게 되는데 중국은 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이미 한국의 현무5 같은 큰 미사일에 겁에 질려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5세대 스텔스기 제작 기술과 무인기 기술 등이 미국으로부터 이 첨단 기술이 모두 한국으로 넘어오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중국 지도부는 한국의 여야의 각 당에 심어놓았던 트로이 목마 이 썩은 정치인들과 언론들을 동원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언론 역시 중국 공산당의 돈을 받아먹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했죠. 구체적으로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NCG가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합동 관리한다는 의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현무5 미사일에 미국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서해 장악을 대비하여 수원 공군기지를 인천 앞바다 덕적도로 이전하고 흑산도보다 더 서쪽에 있는 가거도에 해상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한미연합군이 사용하도록 하며 동시에 백령도 지역에는
이지스 어시어 및 천무 미사일을 설치함으로써 사정거리 500km 내에 있는 중국의 모든 대형 도시, 천진과 북경이 포함됩니다. 그들의 심장에 정면으로 조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해군 공군 기지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제2의 하와이로 만들고 필리핀 북부 지역에는 한국의 공군 해군 기지를 건설하여 대만 해협이 설사 봉쇄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상선들이 무사히 남지나 동지나이를 거쳐서 말레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항로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K1 계열 전차 500대와 K55 자주포 500대를 베트남 지역에 공여를 하고 중국군이 베트남에게 신경 쓰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필리핀에는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노후 함정과 구형 FA-50 전투기를 대량 공유하고 해군력과 공군력을 필리핀에게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군이 생각지도 못했던 필리핀과 베트남을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 되다 보면 전선이 확장되고 그만큼 군비를 많이 소진하게 되므로 중국 공산당은 더 빨리 붕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 컨텐츠 진흥원을 만드는데 반드시 때는 그냥 컨텐츠 진흥원이 아니라 한국 전쟁 컨텐츠 진흥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전쟁 관련된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에 지금 폐교로 남아있는 학교가 300군데도 넘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국 폐교를 한국 전쟁 박물관 겸 북한 인권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전 국민에게 역사 교육을 올바로 시켜야 되고 외국인들에 대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2023년 한 해만 해도 국방비로 57조 원을 사용했는데 자, 이 국방비 57조 원을 지출할 때 비정부 기구 시민단체 국고 지원금을 102조 3천억 원을 지출했고 또 어디다 쓰는지 용처도 모르는 성인지 예산을 24조 원이나 지출을 했습니다. 합치면 126조 3천억 원입니다. 그 절반 해봤자 63조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 63조를 뚝 떼서 57조에 불과한 국방비에 삽입을 하게 되면 국방비가 120조 원으로 증가됩니다. 자, 지금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이 요청하는 게 있죠. 각국의 국방비를 5%까지 늘리라 요구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미국의 요구를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거지처럼 미국에게 읍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협상해야 될 자리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아닌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라고 맨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언론사들, 방송사들의 수준입니다. 지금 미군이 쓰고 있는 총알 한 발, 대포알 한 알도 미국이 가져다 습니다. 그것은 방위비에 소속이 됩니다. 방위비란 얘기죠. 그러면 주한미군이 한국의 기지를 운영을 하면서 전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밥을 먹어야 되고 한국 인부들에 대해서 한국 고용들에 대해서 월급을 주는 여기에 필요한 돈들은 전부 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둔 비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35억 달러, 우리나라 돈 5조 원 되는데 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우리가 다 낼게. 그 대신에 미국 너네들은 더 좋은 장비와 인력을 한국에 데려다 놔. 우리가 더 큰 소리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미국산 셰일가스, 미국산 페트롤리엄 이런 것도 우리가 더 수입을 해야 됩니다. 즉 미국과 이런 이야기를 교섭을 하면서 한국에서 수출되고 동남아 물건들을 선적해서 유럽으로 보낼 때 지금 말레카협 통과해서 인도양 스웨즈나 지중해 거쳐서 가는 그 통로보다는 바로 알래스카 앵커러지까지는 선박으로 이동을 하고 앵커러지에서는 캐나다 알버타, 그 다음에 미국 내륙, 그래서 뉴욕까지 가는 철도망을 통해서 부산에서 뉴욕까지 보내는 이와 같은 새로운 수송로를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도 좋고 캐나다도 좋고 그리고 유럽까지 가는 항로가 해상 운송로가 자그마치 9,000km 정도는 축소되는 것으로 제가 조사한 바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산에서 남중국해 그리고 말레카, 인도양, 홍해, 스웨즈를 거쳐서 유럽 가는 것보다 부산, 알래스카 앵커러지, 그 다음에 알버타, 중간에 시카고도 좋고 세인트루이스도 좋고 그 다음에 뉴욕 아니면 발티모어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새로운 무역 루트를 미국에 제안을 해서
한미 간의 무역에 있어서 보다 더 굳건한 한미 무역 동맹이 더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많은 물건을 만들고 미국의 철도망을 통해서 유럽으로 보내지게 되면 미국은 중부 내륙 도시들이 개발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며 운송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름다운 또 다른 한국, 미국 간의 한미 물류 동맹을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 고성국 TV에서 마련한 이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자교모 회원들이 와서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시간에도 우리 많은 여러분들께서 경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또 다른 기회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